안녕하세요. 트롤오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영상 시청 바랍니다. 자, 이제 퇴사 처리 두 번째 시간이죠. 중도 퇴사 연말정산. 여행용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했는데 퇴사했으니까 짐 싸들고 나간다라는 의미로 얘를 했는데 바퀴가 두 개는 남았어요. 이게 미련일까요?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퇴사 처리. 지난 시간에는 1교시 때는 인사급여, 홍진으로 퇴사 처리하고, 퇴사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퇴직금 정산하고, 거기까지 단계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라면, 이번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제가 말했을 때 퇴직을 할 때 기준이 이 사람이 1년을 근무했을까 아니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까 그걸로 해서 좀 나눠지는 게 퇴직금을 나가고 안 나고의 차이였죠. 근데 이번에는 연말정산은 퇴직금 1년 이상이 되건 1년 미만이건 상관없이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그 총 급여 내역을 그 여태까지 냈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했던 것을 본인이 나간 또는 들어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 그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아니면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했잖아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기본 정산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정산이라 하면 그 직원이 원래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게 맞는데 기본 정산은 이 사람이 기본적인 것만 갖고 정산한다고 하는 게 기본 정산이거든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 연말 정산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인트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 뭐예요? 연말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연말정산은 말이 연말이지 실제는 연말에 안 하죠. 2월에 해요. 연말정산은.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사람이 1년치 소득에 따른 총 소득액과 그 사람이 총 지출된 경비, 즉 지출금액 비교를 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좀 크다. 뭐 니는 부양가족이 4명 있고 그 60세 이상 부양가족도 있고 자녀도 어리다. 돈이 많이 나갔구나. 그러면 총 소득액에 따라서 총 지출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지출 금액이 생각보다 과하다.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세금을 납부한 거를 환급해 준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실제 지출된 금액하고 소득액을 비교했을 때 연말까지의 정산을 해서 그 사람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말정산은 진짜 그 연말정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만약에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 200씩 해서 1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을 12달로 나눠서 이거를 따박따박 소득하고 지방세를 납부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가게 되죠. 중도 퇴사인 경우는. 그러면 12달러 했던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지금 제가 예시할 사람 9월 30일로 그만둘 사람은 12달이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정산하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마이너스가 돼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얘는 환급을 해드린 거예요. 퇴사할 때. 요거 단계가 연말정산이에요. 얘는 1년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원천징수할 때 연말정산에 대한 이 부분이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중도퇴사로. 그때 들어가는 소득은 자기가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퇴사 시까지 의 총 과세되는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 두 번째 교시는 이 연말정산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지우고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직원의 근무기간 확인해서 1년 이상인가 아니면 1년 미만이냐 그거를 선택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그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는 다시 언급을 하긴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제가 말하는 거는 연말정산이죠.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중도 퇴사자의 1월 1일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총 급여액을 정산해 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 연말정산이라고. 실은 연말정산은 이 사람이
만약에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이동될 그 직장에 가서 9월 30일 것까지 정산을 가지고 전 직장 등록을 하고 현 직장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뽑아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은. 이게 좀 약간 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원천징수 개념이 머리 잡혀 있어야지만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참고할 거라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홍진 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퇴직급여를 했었죠. 여기서 퇴직 정산 작업에 퇴직 정산을 출력하면 그 사람께 나와서 잠깐 PPT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디 갔어? 제가 이거 캡처는 미리 떠났어요. 이 사람에 대한 것, 지금 이 사람이 언제냐면 기성년은 2014년 8월 1일 날 입사했고요. 그래서 2019년 9월 30일 여기 부분 보이시죠? 포인트로 할까요? 펜, 여기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9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려나? 제가 좀 더 키울게요. 지우고. 잠깐. 켰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땡겨 올게요. 한번 보면, 뒤속년도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2014년부터 2019년도가 아니라 얘는 퇴직 정산한 거예요. 참고로. 이 모듈은 퇴직정산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했을 때 본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왜 보여주냐면 뭐하고 상관이냐면 여기 있는 거 얘를 정산하고 나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정산이 돼요. 이거는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와 퇴직 지방소득세예요. 얘가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 그래서 23만 7,770원, 23,770원.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려니까 23만 7,770원, 23만 7,770원 적어놓고 23,770원을 적어놓을게요. 이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줬던 그 이재수 씨 거예요. 잠깐 드래그 빼볼게요. 최욱 씨 거네요. 최욱 씨 거고, 이 사람이 그 기속년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9월 급여를 반영을 하는데, 이 9월 급여에는 이 사람의 중도퇴사가 9월 30일 날 중도퇴사가 한 명 있어요. 최욱 씨라고. 이분이 하나 있고, 그럼 이 사람은 1년이 넘었죠. 2014년부터 2019년이니까 1년 넘었으니까 뭘 지급해야 돼요? 퇴직금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하니까 퇴직 정산을 해보니 퇴직 원천징수 영수증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아까 나왔잖아요. 계산한 거. 23만 7,770원 하고 이거에 따른 10% 23,770을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얘를 어디에서 납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얘는 어디로 반영돼요? 원천징수 신고서를 통해서 납부를 해요. 그러면 퇴직소득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퇴직인데 1년 이상이어서 퇴직을 하는데 뭐 기본으로 연말정산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얘를 잠깐 내리고 그래서 제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지금 보세요. 이 회사는 이 사업장은 9월 30일
그냥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까? 다시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는 방법이 원천징수는 2019년 9월 30일 하고 매월 급여 수신 하면 급여 수신 들어오죠. 퇴직정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퇴직정산이 되어 있어야지 퇴직소득 여기 A20 항목의 좌측 조건표 구분은 퇴직소득으로 소득금액은 1427만 9,270원. 이 사람이 한 5년 몇 개월을 근무했죠. 그러니까 5달치 급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그러면 그걸 따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23만 7,770원과 나중에 지방소득세는 따로 하는 거니까 얘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을 때는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23만 7,770원과 23,770원을 신고하도록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세고 이거는 나라 국세로 가는 거예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거고 얘는 지방소득세 각 지역에 있는 뭐 이 사람이 사는 데가 불광이잖아요. 은평구 은평세무서로 가요.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지방 얘가 은평세무서 쪽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소득세고 그러니까 국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지방 은평구 은평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 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득세는 국세고 나라에서 받는 거고요. 정부고 이거는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지방의 소득에 따른 세금을 받는 거예요. 소득세에 따른 10%를. 그래서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는 23만 7,770원이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해요.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이 국세로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예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여하튼 근데 지금 보면 요렇게만 해서 신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중도퇴사고 9월 30일자 있으면 이 사람 한 명에 대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총 지급액, 즉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의 급여, 지급액만 이쪽에 쓰시고 그거에 따른 소득세가 여기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반영해서 원천징수를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소득세는, 그러니까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 처리해요. 퇴직 처리를 해야 뭘 내간다고요? 퇴직금이 입력이 돼요. 퇴직금이 정산이 됩니다. 화면이 너무 좀 이러시죠? 너무 눈부시겠죠? 메모판 할까요? 이게 훨씬 눈에 부담이 덜하네. 눈에 그냥 원색이 그냥 나열되었고 눈 빠진 줄 알았어요. 퇴직 처리를 해야 인사급여 퇴직 처리해야 퇴직금 정산이 되고요. 얘를 내역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퇴직에 대한 여기 퇴직소득과 지방 그거에 따른 소득세가 같이 항목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하셔야 된다고? 연말정산. 즉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소득에 대한 정산을 여기다 한번 해주셔야 돼요. 어디? 중도퇴사란에. 이걸 해줘서 여기까지 해서 원천징수를 네 번째 신고하시는 거예요. 신고하시고 원천징수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 얘 어디? 이택스나 위택스로 신고하죠. 저는 주로 이택스를 쓰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또 얘는 원천징수는 국세청이고요. 얘는 이택스나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특별징수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퇴사를 하려면 연말정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밑에 화면 보이시죠? 연말정산. 이거부터 들어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초기 입주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이라고 그러니까 단지 정보에 어디 갔지? 안 보이네요. 제가 너무 밑으로 내렸나? 여기 있네요. 단지 관리에 들어가시면 단지 정보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기본 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정산 했던 업체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되고요. 얘를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이번에 처음 사업장을 오픈했다. 입주 아파트다. 그럼 얘가 우선 들어가 있어야만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영리든 비영리든, 거의 아파트는 거의 비영리 법인이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들어가요. 한번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영리 법이니까 요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업체 종목은 뭐 부동산 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고, 아파트 이름 쓰시고 대표자명, 그 다음에 여기 주민 법인 등록된 대표자 주민번호. 근데 법인 등록번호인데 이거는 그 고유번호증이면 그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하는 거고요. 근데 법인으로 하면 법인에 따른 번호인데 얘는 굳이 여기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전에 아파트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긴 제가 지금 너무 귀찮고, 어쨌든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른 그 비영리 법인이라도 그 법인 등록된 그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여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 코드 꼭 넣으셔야 돼요. 세입자는 반올림 이렇게. 얘가 들어가야지 연말정산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은 공급자인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해당 이 내용으로 인사급여 메뉴의 모든 출력물은 이 정보가 인쇄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돼야지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도 같이 연동이 돼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고가 들어왔을 때도 그 현금 영수증 할 때도 이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모든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연말정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한번 알려주면 나머지 것까지 막 주저리 얘기해서 좀 이렇게 머리가 혼동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안 될까봐 제가 그래서 노심초사하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들어가면 전직장 내역 등록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알려드릴 건데, 이 사람은 전직장이 개념이 아니죠. 처음부터 있었던 직원이니까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그 전에 직장에 있었으면 그때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알려드릴까요? 살짝만. 그 최 과장이란 분이 종전근무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원천징수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넣어주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펜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중요해서 여기 소득세하고 요거 지방소득세를 넣어줘야지 연말정산 때 얘가 같이 반영이 돼요. 이해가시죠? 여기는 전직상에서 가져온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넣으시면 돼요. 거기 보면 항목이 결정세액이라고 쓸 거예요. 그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건강보험 뭐 거기도 같이 원천징수 내역에 써 있거든요. 그거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할긴 한데 종전근무지가 없는 분이니까 패스하고, 연근로소득 내역부터 본격적인 거죠. 그러면 연근로소득 내역은 이 사람에 대한 제가 말했죠. 1월 1일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그 소득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좀 설명할 게 법이 바뀐 게 있어요. 2018년부터 세법이 좀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청소, 경비, 근로자에 하나요. 관리실 직원은 해당이 안 돼요. 청소하고 경비 근로자에만 하나요.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은 연 24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20만원씩이죠.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어야 돼요. 과세, 그 야간 수당에 과세 표시하고 비과세 한도 2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돼요. 제가 혹시 몰라서 얘를 한번 보는 드릴게요. 제가 너무 자세히 하게나? 그럼 급여 기초 정보로 가면 실무는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식대 보이시죠? 식대는 얘가 급여할 때 항목을 사용하고 과세 대상이긴 한데, 원래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식대 10만원 비과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긴 한데 10만원 비과세 한도가 넘어가면 과세라는 의미예요. 요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간도 마찬가지. 법이 바뀌었어요. 생산직 야간 근로수당은 연 240, 급여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인데, 문제는 전년도 급여하고 얘가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원천 징수할 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전년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얼마라는 그게 또 항목이 한 줄이 더 있어요. 그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일단 여기서는 언급하는 거는 비과세 한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나머지는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래요. 근데 정확히 한 가지 항목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이게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말정산 가겠습니다.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으로 가시면 이게 그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계산된 그 급여를 월별로 수신을 해요. 급여 명세서 테이블이 다 들어가 있으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틀린 금액으로 수신되니까 금액을 꼭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방법은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이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여기 드릴게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얘가 뜨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최후 거를 하실 거잖아요. 지금 이게 등성등성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1월부터 4월에 입사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연급여 수신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얘 더블 클릭, 이 한 명만 할 거면 이게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삭제 후 다시 수신합니다. 얘는 뭐 또 중간에 뜸성뜸성 돼버렸네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연급여 수신을 얘를 오른쪽 여기를 누르면 이거는 전 직원계 연급여 수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전체 직원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저장하면 전 직원이 다 반영이 돼요. 얘는 전 직원, 해당하는 직원만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이해 가시죠? 저는 체육시 것만, 그러니까 체육권만 더블 클릭 한 번 더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 대했던 1년 동안 급여 자격했던 내역이 모두 수신이 되죠. 만약에 이 급여가 모두 수신되지 않았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연급여 수신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대신 급여 테이블 가서 먼저 수정하고 오셔야겠죠. 수정할 게 있으면. 아니면 여기서 바로 수정하셔도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급여 테이블에서 먼저 수정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급여 명세서, 급여 계산하기 했을 때 여기 있는 금액들과 연말정산에 그 나와 있는 소득에 대한 소득 내역하고 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얘가 맞아 떨어져야지 아 이게 맞게 됐구나. 근데 만약 얘하고 서로 달라. 그러면 얘도 맞춰야 되고 얘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이 얘든 지금 불편하다고 얘를 고치면 얘를 왜 고쳤지 하면 얘도 찾게 돼요. 그럼 얘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 뒤져야 돼. 근데 일을 되게 오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무엇인가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원인부터 고쳐주면 얘가 그대로 전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삭제하고 다시 재작업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후임한테도 좋고 인수인계하거나 뭔가 깔끔하겠죠.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바꾸고요. 우려되는 말들 그렇게 좀 잔소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당하는 직원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죠? 맨 처음엔 조회를 하시고 전 직원을 조회를 하면 해당하는 직원들이 나오고 그 직원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원을 더블 클릭하면 그 직원에 대한 이렇게 급여 자리를 삭제 후 다시 재수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죠. 그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장 몇 차례 했으니까. 만약에 급여 내역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맨 마지막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 일일이 다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게 다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앞에서 없는 급여 테이블부터 수정하시라.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급여 공제 항목 같은 것도 잘 표시하시고 그 중에서 뭐 장기요양보험을 별도로 표기해야 공제하는 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항목 코드 같은 거 잘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인사에 처음에 동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저장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개인공제 자동 등록으로 가요. 근데 얘는 연말정산, 진짜 연말정산이 2월에 하는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닌 체육하잖아요. 체육할 거니까 이 사람을 더블 클릭하면 이 사람에 대한 과세대사 금액과 기존에 납부한 세액,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이게 있죠.
비과세에 해당하는 야간 근로수당 24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에서 얘는 그 한도 내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이 사람 거를 그 항목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기본공제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체육은 1이 본인이에요. 여기 보면 본인이니까 관계 코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내외 코드는 내국이니까 1번이에요. 이렇게 이 가족사항에는 코드는 여기 있는 항목 보시면 되세요. 잠깐 펜으로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이 관계 코드는 바로 얘고요. 0은 본인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1번이고 그 다음 배우자 직계존속 그죠? 이거는 부모님 얘기하는 거죠. 배우자 그 다음에 비속 자녀 나의 속해 있는 자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국인 1번 외국인 9 1번이죠. 내국이니까 성명하고 주민번호 들어가고 부양가족 부양은 자기 부양하니까 자기 부양가 예스예요. 기본공제라고 하면 인적공제를 일단 나를 하나를 기본으로 놓고 세금을 뽑는 거죠. 이 나머지는 있어도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연말정산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얘는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중도퇴사자는 개인공제 자료할 때 이렇게 기본공제만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 내역 이거를 연말정산 할 때는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연말정산은 그 사람이 이동한 직장에서 현 직장에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9월에 퇴사하고 다음해 12월 말까지도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연말정산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이 6월이고요. 본인은 퇴사했으니까 2월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퇴사했잖아요. 그때는 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세무서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대주 이면 표시하면 돼. 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중도퇴사는 연말정산 되게 간소하게 합니다. 이 상태로 놓고 전체 얘는 냅두고 지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체육으로 그죠? 얘가 뜨고 오른쪽에 기본 정보의 금액들이 뜨고 이 사람에 대한 체육 기본 공제가 설정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이대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죠? 야간 근로소득 여기 240만원 한도 연 근로소득 내역 수정 후 다시 작업 바랍니다. 잠깐만요. 연 근로소득에서 뭔가 수정해야 되나 봐요. 제가 일부러 중간에 이 사람의 급여 테이블을 바꿨어요.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육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급여 합계 비과세 28만원 여기서 말하는 야간 근로가 요게 이 사람이 야간 근로가 40 있죠. 얘를 좀 이렇게 왜냐하면 비과세 때문에 얘는 좀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바꾸겠지만 바꾸고 과세다 여기다 20 올려야 버리겠네요. 뭘로 할까요? 여기서 20 올려야겠죠. 20, 100, 1000만, 10만 여기 40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하다 보니까 얘가 지가 알아서 좀 이렇게 에러 뜨는 게 보이죠? 제 설정하면 안 되니까 20. 요거 지금 40 제가 올렸으니까 이 상태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개인 공제자로 들어가서 이분 것만 할 거죠. 체육식 것만 중도 퇴사자자. 이 사람 것만. 그래서 이 사람 거를 다시 체육식 거 저장해요. 됐어요. 근데 특별공제 건강보험이 개인공제하고 상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요? 아, 그러면 좀 그냥 갈까요? 일단 그냥 갑시다. 이것도 언제 찾고 있어? 제가 임의로 넣은 거라 제 금액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나서 연말정산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채욱 씨가 이렇게 잠깐만요. 이 사람 사원번호가 뭐였죠? 안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퇴사자. 100000이었네요. 그러면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작업
부분으로 하고 전체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도태서 1, 1, 0, 0, 0, 0, 0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작업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체육에 대한, 그 체육시에 대한 그 소득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공제 내용을 얘가 지가 계산을 해요. 그럼 정산이 끝났어요. 그 밑에는 1호비 공제자료, 기부금, 월세, 연금, 이거는, 이쪽 부분은 여기까지는 연말정산 진짜 실제 2월에 하는 거, 그때 하나하나 넣으셔야 돼요. 다 넣고 연말정산 작업에 마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연말정산 작업하고 맞춰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기본이니까 얘는 무시하고 그냥 기본 공제로만 단순하게 돌린 거예요. 연말정산 결과조회로 가서 부분이죠. 체육시 거 1000000 조회.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체육 과세대상, 근로소득, 인적공제, 연금보험, 과세표준, 선취세액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삭제하고 저장하면 이거 지워져요. 이거 삭제 누르면 안 돼요. 삭제라고 말한 건 진짜 지운다는 얘기거든요. 가끔 이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인사를 누르면 자 보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이 사람에 대한 1월 1일 이거 너무 작나? 좀 키울까요? 이게 좀 확대이긴, 돋보기 있어.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이시죠? 더 확대는 없네. 좋아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겠다. 밑으로 너무 내렸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갔고요. 근무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펜으로 갈까요? 그럼 다시 마우스 움직이기 귀찮아서 1월 1일부터 퇴사하는 9월 30일까지 급여, 비과세 뺀 나머지 이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급여에 얘는 야간 수당은 표시가 돼요.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에는 얘는 들어가고 비과세로 따로 얘는 표기를 해줘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거는 근무처별 소득이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식대는 비과세에서 얘는 빠져요. 빠지는데 단 생산식 야간 근로 수당 연간 240만원 해당하는 건 여기 들어가요. 근무처별 소득 명세서에 들어가요. 근데 비과세인데 여기 들어가면 세금 안 돼? 아니에요. 세금 들어갈 때 어쨌든 걔는 빼고 얘가 알아서 그 해당하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차단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어디를 표기하냐면 여기 안에 야간 근로수당 18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여기 밑에 비과세 감면 소득 명세서 여기 표현되어 주는 거예요. 야간 근로하고 출산 보육수당은 여기 포함돼서 일단은 같이 합계로 신고를 해요. 대신 얘네는 비과세여서 이렇게 빠진 거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면 소득세 39만 8,566원 이거 10% 39,856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갈게요. 아이씨 너무 확 내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한테 확대하려고 보다가 이게 잘 안 맞춰져요. 아유 짱나.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표기되는 거 있잖아요. 그 표준 세액 공제까지 마지막에서 세액 공제액의 합계고 결정세액은 39만 8,566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 사람한테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연말정산 결과 조회가 저장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죠? 얘 누르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거 누르고 저장하면 지워진다는 거. 이리고 나서 여기 확인하고 나면 이쪽으로 갈게 인사급여. 그러면 급여 조회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2019년 9월 30일. 다시 매월
급여 수식. 자, 지금 아까하고 다르죠? 보이시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중도퇴사자 한 명 있고요. 그 사람의 소득 금액 여기 표기가 되고 소득세 여기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결정세액하고 여태까지 납부했던 결정세액 아니야 여태까지 납부했던 기납부세액 이거는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 기납부세액이에요.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 근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보여주는 게 결정세액 보시죠.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의 기본을 넣고 기본으로만 연말정산을 돌렸더니 어떻게 결정세액이 더 나왔어요. 그게 얼마? 지금 얘 나온 거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결정세액이 더 적으니 그 차액인 게 21,040원이란 얘기예요. 그게 얘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21,040원하고 그 다음에 그 7명 퇴사자 포함된 겁니다. 퇴사자 포함된 7명이 총 지급액은 이거고 그 사람들이 모두 납부할 소득세는 이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중도퇴사자의 그 사람이 1년치 지금 퇴사하는 시점까지 총 지급액은 이거고 결정세액은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는 이거 두 개 합한 금액이 271,140원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감기가 이거 더한 거 얘도 이거 더한 거 그죠? 썸이에요. 얘 더한 거 여기다 쓰죠. 그 다음 퇴직소득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퇴직금과 그거에 따른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총합하면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7명 근로했었고, 1명 퇴사자하고, 1명 퇴직하고. 총 이거는 인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건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신고해서 납부해야 될 건수가 총 9건이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신고해서 납부하는 그 금액은 총 소득 금액은 이거고요. 그래서 납부해야 될 소득세는 508,91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원청지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화면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신고서 출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천징수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군데군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또 37분이네. 저 이거 한 25분으로 자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나 봐요. 일단은 다음 시간은 원천징수를 하겠으니 여러분들 긴장 놓치지 마시고 계속 연이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